공개해야 돼 이거. 아 나도 봐요 어떻게 하냐 공개. 당신 여당을 무시하는 애들밖에 많아. 좀 다야? 며칠 말을 벌써 말을 한 며칠 하냐고. 며칠 하냐고. 자, 국민의당 이야기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안철수가 당무위를 강행했어요. 그 구태 있잖아요. 예전에 무슨 전당대회 하면은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드자비하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국회의원들 그 자리에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들 몰려와 있고 그게 당대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바로 싸우고 있고 주먹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어떤 국회의원 들어오면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그 사이에 안철수와 박지원 두 사람은 단상과 객석에 앉아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고 꼴사납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어저께 3시 한 5분경에 그 앞을 지나갔거든요. 246호. 뭐 취재 가신 건 아니죠? 아닌데 이제 어저께 방송 출연 때문에 본청 당대표실에 있다가 부랴부랴 나가는데 막 그 앞이 시끌시끌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직전에 공개 회의에서 비공개로 전환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장병환 의원이 이제 안철수 대표가 연단에 서 있을 때 뭐라 하니까 이제 소위 안철수 쪽 사람이 빼찍으면 다야? 하고 고함을 지르고 막 다가가고 중간에 말리고 그러고 이제 언론들에게 비공개를 알리고 이제 언론인들 퇴장 요구하니까 왜 이게 비공개냐 공개해야지 막 그 소동이 벌어진 직후였어요. 그러니까 문 밖에서 언론인들이 막 취재하고 뭐 들어가니 많이 실갱이 벌어지는 그 상황을 보고 방송 시간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나왔고 국민의당의 대변인이 김철근 대변인이에요. 아우 자불안석이더라고요. 왜냐면은 방송이 아니면 본인이 그 당무회의장 안에 있어서 그런 상황 소요 상황을 교통 정리를 해야 될 입장인데 본인이 어쨌든 방송 때문에 와 있다 이제 이런 거고 2015년도에 우리 당 일부에서 보여줬던 태도이죠. 물론 그렇죠.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도 지금 나가신 분들이 주로 우리 당에서 했던 모습. 이고 그리고 이전에 2011년도에 이제 혁신과 통합하고 합당을 해서 총선을 치르자고 할 때 그때 이제 저희 당 해산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전당대회장 안에 있었던 일부의 그 폭력적 행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친 무슨 언사 그다음에 난동 그리고 뭐 액젓 던지고 막 이랬던 게 불과 저희도 6년 전에 있었던 모습인데 그게 이제 고스란히 지금 국민의당의 통합 과정에서 아주 그 볼상사납게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죠. 예. 대변인님 말씀하실 때 생각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최재성. 그렇게 드센 분들이잖아요. 물론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당 사태로만 보면 통합 반대하는 쪽 의원들을 지지합니다. 생각으로는 그런데요. 그런 문화니까 총무본부장, 그러니까 네. 지금 같은 사무총장 맡았던 최재성 의원이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 안 나갈게. 그 말을 왜 했는지가 이런 느낌으로 좀 느껴져요. 아, 이거 보고 있으니까 어쨌건 당무위원회 결론은 뭐냐면은 2월 4일 날 전당대회 하기로 의결.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예. 이제 구성해서 준비 절차를 밟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전당대회 의장은 지금 이상돈 의원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당일날 이제 의장의 진행에 의해서 이제 전대가 진행이 될 텐데 그날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은 예측이 불허한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안철수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걸작이네요. 정당사에 이렇게 투명하게 한 전례가 없다. 왜냐면은 이거는 뭐냐면 가려고 가려닫고 안철수가 대표일 때죠. 근데 안철수가 대표일 때는 본인의 경험이 처음이니까 예, 이렇게 투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약간 비유를 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주로 썼던 말이 첫 일정, 첫 해외 순방에서의 성과, 첫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모든 게 첫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본인이 한 행위가 모두가 첫인 거죠. 그런 의미이죠, 지금, 네. 찬성 반대파를 분류해놓은 거 보니까 사실 현역 국회의원 중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은 30명밖에 안 돼요. 합당 자체를. 네, 대부분 호남 의원들이니까 호남 의원들은 호남 정서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그 중립에 있던 사람들도 지금 사실상은 반대쪽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더라고요. 안철수의 태도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 중재파가 중재를 했으나 그걸 거부한 상태로 당무위원회를 지금 진행한 거고요. 전당대회까지 가겠다 그러는 건데 확정된 느낌이에요. 분당. 예, 그렇죠. 네. 여기서 만약에 원내 교섭단체가 되건 안 되건 간에 여기를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그 정치인들한테도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끌려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성명사 보수야합 즉각 중단하고 안철수 대표는 즉각 퇴진하라. 청년들은 안철수 대표의 독단적인 행보가 도를 넘었기에 독선적인 보수야합 행보를 이제 지켜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을 지경에 왔다. 지난 12월 27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전당원 투표는 강제 고문 투표였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투표를 할 때까지 문자를 보내는 투표가 강제 고문 투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온라인 문자는 무려 13회 ARS 음성을 포함하면 20여 회에 이르는데 이런 문자 폭탄과 ARS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억 원대를 넘어가는데 국민의 세금과 당원의 당비를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곳에 낭비하는 것이 당 대표가 해야 할 일인가? 통합 추진을 할 것이라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당헌 당규대로 진행하면 될 일을, 당원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일을 당대표 혼자만을 위한 정치 논리로 독단 결정하여 자신의 사람들로 구성한 당무회의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전당원 강제 고문투표를 강행하였다. 이는 전당대회가 무산될 것을 염두에 두고 보수야합의 동력을 얻고자 꼼수를 부리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그 투표의 질문을 보면 이것이 과연 공당에서 진행하는 투표 질문지인지 황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당대표 재신임과 바른정당과 합당 찬성을 한꺼번에 묶어서 묻는 질문은 초등학교에서도 하지 않는 비상식적 논리이다. 유권자의 선택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투표 질문지를 보면서 우리 당원들의 수준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것이 정말 개탄스럽다. 재신임을 반대하고 합당을 찬성하는 유권자는 어디에 투표를 하고, 재신임을 찬성하고 합당을 반대하는 유권자는 어디에 투표하여야 하는가? 이런 비상식적이고 형편없는 투표 질문지를 만들어 놓고도 과연 안철수 대표는 미래의 새정치를 운운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역사적으로도 한 번도 진행해 본 적이 없는 K보팅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진행하려는 2차 꼼수가 선관위의 불허 제동으로 막막해진 상태가 되자 이제는 대표당원 1만여 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전당대회 참석 여부를 조사하고 입맛에 맞도록 대표당원 명부까지 정리한다고 하니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안철수 대표의 억지에 울분을 금할 수 없다. 이뿐이던가 이제 야합파는 국민의당 정체성까지 팔아넘기고 있다. 국민의당이 남북 화해협력 평화통일의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바른정당과 정강정책 합당토론회에서 국민의당의 합당파 일부는 국민의당은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정당이 아니라고 부정하며 자신들의 영혼까지 팔아버리고 바른정당과 제발 합당을 해달라고 구걸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이제 안철수 대표는 정체성이 맞지 않아 함께 할 수 없다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볼모로 삼고 국민까지 팔고 있다. 국민의당을 보고 국민이 뽑아주었기 때문에 자신은 비례대표를 제명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한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국민들이 국민의당을 그런 논리대로라면 국민들이 국민의당을 바른정당과 합당시키라는 명령이 언제 있었는가? 안철수 대표가 말해온
혁신의 정치는 온데간데 없고 구태 정치를 넘어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럼 안철수 대표께서 혁신이라고 말하던 새 정치는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될 것인가? 그러므로 안철수 대표는 지금 당장 퇴진하는 것이 옳다. 이제 곧 한국 정치에 또 하나 재미있는 공청회가 열릴 것 같다. 국민의당 모 의원과 더불어당 모 의원께서 정치인 거짓말 삼진 아웃제인 일명 안철수법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런 공청회가 열리는데 안철수 대표는 창피하지도 않은가? 2015년 민주당에서 문재인 당대표 시절 문재인 대표가 김상권 공천혁신안 통과 과정에서 비주류들의 반대로 재신임을 하자는 의견에 안철수 대표께서 반대하며 공정한 개혁을 주장하던 그때를 잊으셨습니까? 지난해 8월 임시전당대회 때 TV토론에서 온 국민 앞에 바른정당과 합당과 선거연대 등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말씀은 벌써 잊으셨습니까?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옮겨온 전현숙 비례대표, 경남도의원을 제명시켜달라고 안철수 대표께서 부탁하여 제명시켜줬던 것, 그 과거의 역사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호남 중요 정치인들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신념의 정치를 낡은 정치라고 매도하는 것은 잊지도 않은 새 정치를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위한 계략의 정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논리라면 교직에 오래 있으면 학생들에게 낡은 교육을 시킨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안철수 대표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고작 조작의 정치, 그리고 거짓의 정치, 그리고 볼모의 정치, 그리고 꼼수의 정치, 온갖 나쁜 것들만 모아놓고 국민들을 속이는 정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우리 청년들은 다음과 같이 보수야합 중단과 더불어 안철수 대표 퇴진을 요구한다. 하나, 안철수 대표는 보수야합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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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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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보수야합 세력은 당을 분열시키는 전당대회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당내 보수야합 세력들은 즉각 탈당하고 바른정당으로 물러가라. 하나, 당의 정상화를 위하여 당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년 6.13 지방선거를 준비하라. 국민의당 지키기 청년운동본부 일동 이상입니다. 절차를 밟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전당대 의장은 지금 이상돈 의원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당일날 이제 의장의 진행에 의해서 이제 전대가 진행이 될 텐데 그날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측이 불허한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안철수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걸작이네요. 정당사에 이렇게 투명하게 한 전례가 없다. 왜냐면은 이거는 뭐냐면 가르고 가려닫고 안철수가 대표일 때죠. 근데 안철수가 대표일 때는 본인의 경험이 처음이니까 이렇게 투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약간 비유를 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주로 썼던 말이 첫 해외 순방에서의 성과, 첫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모든 게 첫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본인이 한 행위가 모두가 벌어진 직후였어요. 그러니까 문 밖에서 언론인들이 막 취재하고 들어가니 많이 실갱이 벌어지는 그 상황을 보고 방송 시간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나왔고, 국민의당의 대변인이 김철근 대변인이에요. 자불안석이더라고요. 왜냐면은 방송이 아니면 본인이 그 당무회의장 안에 있어서 그런 상황, 소요 상황을 교통정리를 해야 될 입장인데 본인이 어쨌든 방송 때문에 와 있다, 이제 이런 거고. 2015년도에 우리 당 일부에서 보여줬던 태도이죠. 물론 그렇죠.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도 지금 나가신 분들이 주로 우리 당에서 했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전에 2011년도에 이제 혁신과 통합하고 합당을 해서 총선을 치르자고 할 때, 그때 이제 저희 당 해산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전당대회장 안에 있었던 일부의 또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그 사이에 안철수와 박지원 두 사람은 단상과 객석에 앉아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고 꼴사납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어저께 3시 한 5분경에 그 앞을 지나갔거든요. 246호. 뭐 취재 가신 건 아니죠? 아닌데, 이제 어저께 방송 출연 때문에 본청 당대표실에 있다가 부랴부랴 나가는데 막 그 앞이 시끌시끌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직전에 공개 회의에서 비공개로 전환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장병환 의원이 이제 안철수 대표가 연단에 서 있을 때 뭐라 하니까 이제 소위 안철수 쪽 사람이 빼찌면 다야? 하고 고함을 지르고 막 다가가고 중간에 말리고, 그러고 이제 언론들에게 비공개를 알리고, 이제 언론인들 퇴장 요구하니까 왜 이게 비공개냐, 공개해야지, 막 그 소동이 그 폭력적 행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친 무슨 언사, 그 다음에 난동, 그리고 뭐 액젓 던지고 막 이랬던 게 불과 저희도 6년 전에 있었던 모습인데, 그게 이제 고스란히 지금 국민의당의 통합 과정에서 아주 그 볼상사납게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죠. 예. 대변인님 말씀하실 때 생각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최재성. 그렇게 드센 분들이잖아요. 물론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당 사태로만 보면 통합 반대하는 쪽 의원들을 지지합니다. 생각으로는 그런데요. 그런 문화니까 총무본부장, 그러니까 네. 지금 같은 사무총장 맡았던 최재성 의원이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 안 나갈게. 그 말을 왜 했는지가 이런 느낌으로 좀 느껴져요. 이거 보고 있으니까 어쨌건 당무위원회 결론은 뭐냐면은 2월 4일 날 전당대회 하기로 의결.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예. 이제 구성해서 준비 공개해야 돼 이거. 나도 봐요 어떻게 하냐 공개. 당시 노동을 무시하는 애들밖에 나와요. 좀 다야? 며칠 벌써 말을 한 며칠 하냐고. 며칠 하냐고. 자, 국민의당 이야기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안철수가 당무위를 강행했어요. 그 구태 있잖아요. 예전에 무슨 전당대회 하면은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드자비하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국회의원들 그 자리에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들 몰려와 있고, 그게 당대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바로 싸우고 있고, 주먹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어떤 국회의원 들어오면서